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6강의 내용으로서 제1장 치유농업자원의 관리, 치유농업 식물자원, 치유농업 식물자원 소재관리, 채소류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 앞서 아직도 에파쿠팜 체험농장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소류입니다. 채소의 중요성. 첫 번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기본 영양소를 공급하고 비타민과 다양한 무기질의 공급원이다. 두 번째, 양질의 식이섬유 공급, 체질의 산성화 방지, 식사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보건적 중요성. 세 번째, 여가 선용 채소 재배 및 주말 농장 등의 취미 활동이나 교육적 이용, 정신적 스트레스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등의 정서적 중요성. 네 번째, 치유농업 식물 프로그램에서 텃밭 구성 시 채소의 색깔을 고려한 관상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설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채소의 색깔에 따른 기능성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채소는 색깔에 따라서 해당 기능성이 상당히 다양한데, 먼저 백색의 채소를 보면은 백색의 채소류는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소에는 마늘, 감자, 무, 양파, 인삼 등이 있는데, 이러한 면역력 강화 물질이 열의 일부 파기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녹색 채소류입니다. 녹색 채소류는 기능성이 폐와 간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와 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녹색의 채소류는 시금치, 배추, 열무, 브로콜리, 풋고추 등이 있는데, 신선한 상태로 이용을 하도록 권장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황색의 채소류입니다. 황색 색깔의 채소류는 콜레스테롤을 강화, 즉 콜레스테롤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화가 아니라, 책자에 강화라고 나왔는데 강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황색 채소, 즉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 있는 채소류는 콩나물, 바나나, 과일류가 있는데 열에도 안정된다고 합니다. 안장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다음은 흑색입니다. 흑색의 채소류는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희춘의 채소류인데, 이러한 채소류는 우엉, 검정콩, 검은깨, 메밀, 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흑색의 채소류는 열 가공에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안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적색의 채소류입니다. 적색의 채소류는 항암 효과가 있는데 딸기, 토마토, 고추 등이 있고 신선한 상태로 권장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렌지 색깔의 채소류인데 혈액순환 개선, 혈액순환 개선의 기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채소류는 당근, 고구마, 호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렌지색의 채소는 가공에도 내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혼합색입니다. 무지개 색깔인데 다양한 조화 가능, 신선 채소 위주라고 합니다. 다음은 과채류입니다. 먼저 방울토마토. 기본 특성을 보면 학명은 솔라눔 라이코페르시쿰 파세라시포비인데 한해살이 가죽과입니다. 방울토마토는 한해살이 가죽과. 꽃은 총성화서로 수술과 암술의 기관이 함께 있는 양성화입니다. 중성식물로 장일이나 단일 어느 조건에서도 개화한다고 합니다. 싹이 난 후 본엽이 판례지 구매 나올 때
생장점에서 화가 분화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울토마토의 활용은 방울토마토의 효능에서 눈 건강, 스트레스 해소, 혈액순환, 항산화와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울토마토를 치유농업 활동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은 모종 심기, 지주대 설치 및 줄기 유인, 겨순 제거 및 적심, 적과, 토마토를 이용한 샐러드, 까나페, 토마토 절임 만들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과채류 중에 고추입니다. 기본 특성에서 보면 학명은 캡시쿰 애눔입니다. 애눔. 고추는 가지과에 속하는 영양생 식물입니다. 온대지방에서는 한해살이 풀이 아니고 원산지와 같은 열대지방에서는 열해살이 풀이 된다고 합니다. 원산지 같은 열대지방에서는 열해살이 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고추는 현재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고추는 주로 캡시쿰 애눔종으로 칠리고추, 콘고추, 체리고추, 레드클러스터, 고추, 긴 고추 등 6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추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타민 A와 비타민 C 보구라고 합니다.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사과의 10배가 넘는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위 예방 효과가 높고 살균 작용이 있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추는 노화 방지, 항암 효과, 피로 회복, 고혈압 예방 등 영양적으로 뛰어난 채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추를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할 때는 모종 심기, 지주 세우기와 줄매기, 가지 정리, 웃거름 주기, 전통 금줄 리스 만들기, 매운맛 정도 표현하기, 재밌겠네요. 매운맛 정도 표현하기, 장아찌 만들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과채류 중 오이입니다. 기본 특성을 보면 학명은 큐큐미스 세티부스입니다. 큐큐미스 세티부스. 오이가 큐컴버니까 큐큐미스 세티부스. 박과의 한해살이 풀입니다. 품종은 남지형, 북지형, 유럽형이 있습니다. 먼저 남지형은 다다기형과 땅오이형이 있고, 다다기형에는 반백계, 청절성계, 청장계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이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칼로리가 적고 수분 함량이 약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섬유질과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선한 녹색 채소에는 칼륨 함량이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일에도 칼륨 함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오이는 항산화 성분과 팩틴이 풍부하여 장운동에 도움이 되며 변비에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이를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하면은 파종하기, 겨순 제거하기, 잎 따주기, 유인하기, 열매 정리, 웃거름 주기, 수확하기, 오이 피클 만들기, 오이 장아찌 만들기, 오이 마사지, 오이 얼굴 만들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지입니다. 가지의 기본 특성을 보면 학명은 솔라눔 멜롱게나입니다. 솔라눔 멜롱게나. 가지과의 한해살이 풀이죠. 종자가 발화하여 본엽이 3매 전개하였을 때 7내지 8엽의 잎이 분화하고 이어 생장점의 꽃눈이 분화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지를 활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관상적 가치가 있고 영양적 가치가 풍부한 작물이라고 합니다. 항암 물질인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데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지가 채소 중에서 항암 물질인 폴리페놀을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폴리페놀. 심장질환 예방, 시력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 억제,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 이러한 가지를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하면 먼저 모종 심기, 관수 및 비료 주기, 줄기 유인하기, 줄기 고르기 및 겨순 제거, 지주 세우기, 수확하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과채류의 딸기입니다. 딸기의 학명은 프레가리아 아나나사입니다. 아나나사,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잎, 뿌리, 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부에서 잎과 뿌리, 런너는 기는 줄기를 런너라고 합니다. 달리는 사람, 달리는 것 뭐 이렇게 되겠죠? 런너, 기는 줄기입니다. 및 화방이 출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딸기 일생은 런너가 발생하고 또 포기가 발육하고 꽃눈이 형성하고 휴면기에 접어들고 개화해서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기 일생은 런너 발생, 포기 발육, 꽃눈 형성, 휴면, 개화, 결실. 휴면을 거친 다음에 꽃이 피고 결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딸기 종류 중에서 설향이 85%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딸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먼저 신맛이 있는데, 딸기 맛은 신맛은 능금산, 즉 멜릭 애시드죠. 말레이트라고도 하고 멜릭 애시드, 그 다음에 구연산, 시트릭 애시드 또는 시트레이트, 또는 주석산, 타타릭 애시드, 타타레이트 이렇게 하죠. 주석산. 그래서 주로 능금산, 구연산, 주석산이 신맛을 내게 하고 신경통이나 류마티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딸기의 색깔인 붉은색은 안토시아닌 색깔이 되겠습니다. 안토시아닌 색깔입니다. 딸기 100g당 비타민C가 60mg 내에 함유되어 있는데 품종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비타민C가 60mg 내에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100g당. 이러한 딸기를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하면은 먼저 모종 심기, 거름 주기, 꽃눈 속기, 잎 따기, 수확하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채소류 중 근채류입니다. 근채 중에 감자. 먼저 감자. 감자의 기본 특성 중에 학명은 솔라눔 투베로썸입니다. 솔라눔 투베로썸. 감자는 가지과의 열애살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에 심고 그냥 캐는데 가지과의 열애살이 식물. 땅속에 있는 줄기 마디로부터 가는 줄기가 나와 그 끝이 비대져서 원형 또는 알 모양의 덩이 줄기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휴면기간은 80 내지 100일 정도로 긴 대표적인 일기작 감자는 수미, 대소, 남작 등의 품종이 있고 1년에 2번 재배할 수 있는 대지, 추백, 고운 등의 감자는 휴면기간이 50 내지 70일 정도로 짧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기작으로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기작으로 재배되고 있는 감자의 품종은 대지, 추백, 고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감자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씨감자 파종, 재배관리법 및 수확 방식이 대상자들에게 호기심과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시켜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며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커서 산모들에게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촉진시킨다는 얘기죠. 비타민C 함량을 보면 감자 100g 중 비타민C는 36mg으로 사과의 약 6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자를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해 보면 먼저 감자 파종, 북주기, 비르주기,
순지르기, 꽃대 자르기, 수확하기, 감자 도장 만들기, 감자 수경 재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의 기본 특성에서 보면 먼저 학명은 이우모이아 바타타스, 맷꽃과의 한해살이 풀이라고 합니다. 맷꽃과의 한해살이 풀. 온대지방에서는 1년생이지만 열대지방에서는 0년생이라고 합니다. 육질이 분질인 것은 밤고구마를 뜻하죠. 분질. 이러한 밤고구마는 율미, 신율미, 진흥미, 신건미, 고건 등의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육질이 점질입니다. 점질에서 중간 점질. 이것은 물고구마에서 중간 물고구마입니다. 이러한 물고구마에서 중간 물고구마는 증미, 연황미, 건풍미 등이 있습니다. 다음 생식용 주황색 고구마는 신황미, 주황미. 그리고 자색 고구마에는 신자미가 있습니다. 자색 고구마는 신자미. 이러한 고구마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열량은 고구마 100g당 134칼로리로 낮은 편입니다. 기능으로는 항암, 항산화 작용,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고구마 잎에는 루테인 성분이 있어 백내장 및 안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구마를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해 보면은 오종 심기, 덩굴 뒤집기, 순지르기, 웃거름 주기, 수확하기, 도장 만들기, 고구마 순 껍질 벗기기, 페트병 수경 재배 등이 있습니다. 다음 근체류 중에 무입니다. 무. 기본 특성은 살펴보면 학명으로는 라파누스 사티부스입니다. 라파누스 사티부스. 배춧가의 한해살이 풀입니다. 무는 배춧가의 한해살이 풀이라고 합니다. 중국을 통하여 들어온 북지무 계통. 이것은 서울무, 진주 대평무, 풍산무, 백야사무, 남강무 등이 있고, 북지 작은무 계통에서 분화된 것은 알타리무, 봄무 등이 있습니다. 일본을 통해 들어온 계통으로는 궁중무, 민홍조색무 등이 있고, 지금 샐러드용으로 21일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비타민과 소화를 돕는 효소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기염료와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적어 다이어트용으로 우수한 채소라고 합니다. 잎과 뿌리에는 비타민 A와 C가 많고 특히 잎에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습니다. 각종 비타민이 고르게 함유되어 있어 최고의 영양식으로 꼽히고 있으며 최근 새싹 채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를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해보면 먼저 파종하기, 솎아주기, 웃거름 주기, 수확하기, 무청수경 재배, 무청수경 재배, 무청 얼굴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근체류 중에 당근입니다. 기본 특성에서 살펴보면 먼저 학명은 다우쿠스 카로타입니다. 다우쿠스 카로타. 이러한 당근은 미나랫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당근잎은 2 내지 3이 긴 깃골로 끝이 뾰족하고 잎 양면은 윤기가 나고 잎 뒷면의 잎맥과 가장자리에 굳고 센 털이 있다고 합니다. 동양계는 적자색이나 백색이 많은데 적자색인 것은 라이코펜 함량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황색인 오촌 당근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대 잡종인 교배 잡종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황색인 오촌 당근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대 잡종인 교배종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이러한 당근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잎줄기가 관상가치가 있고 저장성이 높아 장기간 보관과 이용이 가능한 작물이다. 채소 가운데 파슬리 다음으로 비타민 A 함량이 많아 뿌리 부분을 50g 정도 먹으면
이것만으로도 성인 하루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 파슬리 다음으로 비타민 함량이 많다고 합니다. 뿌리 부분 50g 정도만 먹으면 이 양으로도 성인 하루 필요한 비타민 A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탕, 녹말이 들어있어 단맛을 내고 무기질로서는 인보다 칼슘이 많아 알칼리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한 비타민C 분해 효소인 아스코비네이스, 즉 아스코르비나제라고 하죠. 그 아스코비네이스가 있어 다른 채소와 함께 주스를 만들어 먹을 때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채소와 함께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은 이 아스코르비나제가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당근을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해보면 먼저 파종하기, 솎아주기, 웃거름 주기 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종하기, 솎아주기, 웃거름 주기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토란입니다. 토란의 기본적인 특성으로서 학명을 보면은 콜로카시아 에스쿨런타입니다. 천남성과의 열애살이 푸릅니다. 줄기는 땅속에서 거의 자라지 않고 비대해져서 잎줄기나 동이줄기가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구용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석천조생환이라는 일본 도입종을 많이 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량과학원에서 전주 삼례 지역의 재래종을 선발하여 팔도 알토란이라는 품종을 등록하여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과학원에서 전주 삼례 지역의 재래종을 선발해서 팔도 알토란이라는 품종을 등록하여 보급하고 있다. 다음, 이러한 토란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큰 잎은 관상적 가치가 있으며 대상자들에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놀이를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고 부종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토란 중에는 피토스테롤, 즉 파이토스테롤 성분이 들어있어 항암작용을 하기도 하며 피로회복, 염증 억제, 심혈관 질환 예방, 노화방지 등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토란을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하면 먼저 파종하기, 북주기, 멀칭하기, 수확하기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엽경채입니다. 엽경채에서 먼저 배추의 기본 특성 중에 학명을 살펴보면 브라시카 페키넨시스. 배추는 십자엽과의 두해살이 풀이라고 합니다. 생육기간은 품종에 따라 차이가 큰데 50 내지 90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추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칼슘과 비타민C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종류는 국을 끓이거나 김치를 담갔을 때 다른 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손실이 적다는 것입니다. 배추에서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은 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과 환원당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추를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해보면 먼저 모종 심기, 웃거름 주기, 병충해 관리하기, 수확하기, 요리하기, 김치, 겉절이, 배추전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상추입니다. 2번 상추의 기본 특성 중에 먼저 항면을 보면은 항명은 럭투카 사티바입니다. LUCTUCA 럭투카 사티바. 국화과의 한해살이 풀입니다. 잎의 색과 줄기 형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로 6가지 분류로는 결구상추, 크리스프헤드죠. 결구상추, 버러헤드 상추, 코스 또는 로메인 상추. 이러한 로메인 상추는 코소로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잎상추, 줄기상추, 스템이죠. 그 다음에 라틴 상추. 그래서 주로 6가지 분류에는
결구 상추, 버터 헤드 상추, 코스 또는 루메인 상추, 잎상추, 줄기상추, 라틴 상추 등 6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잎상추, 루메인 상추, 결구 상추가 주로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잎상추, 루메인 상추, 결구 상추가 국내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3가지 품종입니다. 고랭지에서는 주로 결구 상추, 평지에서는 봄, 가을 재배해서 잎상추가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랭지에서는 결구 상추를 많이 하고 결구상추, 평지에서는 봄, 가을 재배에서 앞서 잎상추가 재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추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 크면 속가낸 후 다시 수확할 수 있어 재배 기간 내내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A, B군이 풍부하고 철, 칼슘, 엽산, 폴릭애시드, 엽산 등이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상추에는 락투신, LACTUCIN, 락투신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락투신 때문에 상추에서 쓴맛이 나고 이러한 락투신에 의해서 신경 안정과 통증 완화 효능이 있습니다. 상추 중에 함유된 락투신이 상추의 쓴맛을 내게 하고 신경 안정과 통증 완화 효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추를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해 보면 먼저 파종하기, 모종 심기, 솎아내기, 수확하기, 상추를 수확하여 비빔밥 만들기, 샐러드, 상추쌈 등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엽경채 중에 시금치입니다. 3번째 시금치. 먼저 기본적인 특성으로서 학명을 보면은 학명에는 스피나시아, 올레라시아, 시금치는 비름과에 속하는 1 내지 2년생 작물입니다. 우리나라 시금치와 이를 개량하여 육성된 섬초가 동양계 시금치이다. 우리나라 시금치와 이를 개량하여 육성된 섬초가 동양계 시금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추대가 빠르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에 재배되어 겨울 시금치라 불린다. 종자는 가시가 있는 각종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동양계 품종을 파종하고 서양계 품종을 봄에서 여름에 파종하여 재배하지만 현재는 양쪽의 특성을 모두 살린 잡종계 품종이 시설 재배에서 연중 생산되고 있습니다. 시설 재배에서 연중 생산되고 있는 게 잡종계 품종입니다. 이러한 시금치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금치에는 비타민 A, 철분과 칼슘 함유량이 많으며 식미가 좋아 대중성이 높기 때문에 그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뿌리 부분의 붉은색은 안토시아닌 계열의 색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당질이 많아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시금치 중에 함유된 엽산은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되는 호모시스테인의 작용을 억제하며 노인의 두뇌를 활성화시켜 치매를 예방하고 DNA 합성 과정에 필수적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스테인은 필수 아미노산이지만 엄격해 보면 한 50% 정도는 메치오닌에서 체내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치오닌에서 시스테인으로 만들 때 부산물로서 생성되는 것이 호모시스테인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우울증, 조울증, 치매 작용을 촉진한다고 하죠. 이러한 호모시스테인, 즉 치매, 우울증을 촉진하는 호모시스테인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6, 즉 피리독신, 비타민 B9, 즉 폴릭애시드, 폴레이트라고도 하죠. 엽산, 그 다음에 비타민 B12 등이 3가지를 함께 먹으면 우울증, 치매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물론 본 규제에서 나왔듯이
동맥경화도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시금치를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하면 파종하기, 솎아주기, 웃거름주기, 수확하기, 요리하기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쑥갓입니다. 쑥갓의 기본 특성으로서 먼저 학명을 보면은 크리센시멈 코로나리움입니다. 코로나리움. 크리센시멈, 국화라는 뜻이죠, 원래? 그래서 쑥갓은 국화과에 속하는 1, 2년생 작물입니다. 유럽에서는 관상용 꽃으로 재배되기는 하나 식용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털이 없고 독특한 향기가 있다는 것이죠. 품종에는 대엽종, 중엽종, 소엽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중엽종이 재배되고 있답니다. 잎이 큰 걸 대엽종, 잎이 중간 것은 중엽종, 적은 것은 소엽종이 되겠죠. 중엽종은 분지가 많고 생육이 왕성하며 추수가 비교적 빠른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중엽종은 분지가 많고 생육이 왕성하며 추수가 비교적 빠른 장점이 있다. 이러한 쑥갓을 활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화과에 속하는 작물로 꽃이 관상가치가 있어 대상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다. 이 쑥갓의 꽃이 관상가치가 있어 대상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쑥갓에는 베타카로틴, 이 베타카로틴이 동물이 먹으면은 동물의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물질, 즉 프리커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쑥갓에는 베타카로틴, 철분, 칼슘,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기타 여러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래를 감소시키고 비장과 위를 보호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유농업 활동, 이러한 쑥갓을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하면 먼저 파종하기, 웃거름주기, 원줄기 잘라 수확하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엽경채 중에 마지막 들깨입니다. 그 기본 특성을 보면 먼저 학명은 페릴라 프루테신입니다. 프루테신스. 원래 들깨가 페릴라죠, 영어로. 그래서 들깨 기름을 페릴라 오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명은 페릴라 프루테신. 일장이 짧아지는 가을이 되면 개화와 결실이 된다고 합니다. 잎을 생산하기 위한 품종은 낮이 길이의 둔감한 만성종 품종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구푸 들깨와 같은 재래종 품종은 일장이 짧아져도 개화가 늦고 잎이 크고 마디가 짧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장이 짧아져도 개화가 늦고 잎이 크고 마디가 짧은 특성이 있다. 구푸 들깨. 최근 잎 들깨 전용으로 남천들깨, 만백들깨, 보건들깨 등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남천들깨, 만백들깨, 보건들깨 등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되어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들깨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표적인 단일성 작물로 광주기를 조절하여 개의를 지연시킬 수 있다. 대상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잎과 씨앗을 모두 수확하여 이용할 수가 있다. 들깨 잎에는 비타민 A 함유량이 다른 채소보다 높고 비타민C는 시금치보다는 약간 낮으나 다른 채소류보다는 높다고 합니다. 들깨에는 페릴라 케톤, 페릴라 알데하이드 또는 페릴라 알데히드라고도 하죠. 페릴라 알데하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쌈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독특한 향기가 페릴라 케톤, 페릴라 알데하이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들깨를 활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들깨잎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가슴속의 우울증을 해소시키는 효능이 있고 이러한 들깨를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해 보면 먼저 파종하기, 솎아주기, 수확하기, 들깨 줄기 이용한 틀 만들기, 들깨 볶기, 들깨 짜기, 들깨
절구로 갈아보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6강의 내용으로서 제2권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 자원의 관리 중에서 치유농업 식물, 그 중에서도 더 채소류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저희 에파코팜 점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